안녕하세요. 듣는 이가 정선. 말하는 이 지수입니다. 오늘은 저의 친구 지수, 서지수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나눌 이야기는 유학.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지인 중에 거의 유일한 유학파. 맞나? 거의 유일한 유학파다.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수가 이제 미국 유학을 결심을 했을 때 정말 많이 응원했고, 한편으로는 진짜 대단하다 느꼈어요. 다소 좀 늦게 간 거잖아요, 유학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유학을 어디로 가셨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학교를 가신 거죠? 학부를 가신 거죠? 네, 학교를 다시 편입했어요. 좀 여러 과정을 네. 거친 다음에 이제 가게 되었잖아요. 네. 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좀 유학을 늦게 간 편인데, 그러니까 늦게 갔다고 말하는 게 학부 편입을 다시 했어요. 제가 이전 학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완전히 과를 바꾸게 되면서 편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어떤 전공이었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된 전공은 어떤 거죠? 원래는 의류학과였고 유학은 이제 파인아트라고 현대미술로 가게 됐어요. 맞아요. 지수가 이제 미술 쪽에 꿈이 있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현실과 좀 많이 부딪히면서 네. 많이 타협을 보고 간 게 의류학과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술을 하는 거를 이제 좋아하지 않으셔서 일단 미술보다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원래 학과인 의류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파인아트 쪽을 유학을 가게 된 그 결심이 딱 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원래 좀 미술 작품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마음속에서는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입시를 좀 일찍 하는 편이잖아요. 입시 미술이나 뭐 미술 교육 같은 걸 좀 일찍 시작하는 편이라서 난 늦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최대한 가깝게 뭔가 활동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저희 과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게 되면서 조금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에는 이곳에서는 어렵겠다. 조금 많이 다르다. 원래 꿈을 꾸고 있던 분야와 몸을 담고 있던 분야에 접점이 있을 줄 알고 그 기대로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갔는데 사실은 좀 거리가 있었다. 네, 고민한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준비하게 됐죠. 준비하는 기간 어느 정도 걸렸죠? 1년 정도 걸렸어요. 유학 준비하는 때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파인아트라는 거를 접근하기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의류 쪽으로 대학원을 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만들 수 있는 내가 생각한 거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볼까 해서 나와서 하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고까지 나왔는데 완전히 원하는 걸 해야지 뭐 한 30% 가까운 거를 하려고 이 결정을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뒤늦게 미술을 시작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죠.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27? 늦은 편인가요? 그 분야에서는 좀? 늦었다고 말하기는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많이 늦었죠. 왜냐면 대학을 다시 편입해야 되는 거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처음에 이제 회사를 나왔을 때는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 미술로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붓 한 번 잡아보지를 못했는데 지금까지 네. 마음에 품기만 했지. 품기만 했지 멋있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거를 해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두려움이 들어서 일단은 관련 직장을 다녀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미술관에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일할 기회가 생겨서 일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게 됐어요. 실제로 미술관에서 일을 했던 게 미술품을 많이 더 접하게 되고 또 뒷면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미술의 생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도 컸던 것 같아요. 실무적인 경험과 내 색깔을 표현하는 것, 입시학원을 좀 뒤늦게 다녔다고 네. 했잖아요. 네. 거기서 얻은 뭐 기술적인 것들이 네. 잘
1년 동안 열심히 조화를 이뤄서 입학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오. 절박함이 커서였던 것 같아요. 아, 절박함. 그리고 머리가 큰 상태라 사실 제가 원하는 게 더 뚜렷하게 알았다고도 생각하고, 저는 인생 경험을 그래도 처음 입시하는 친구들보다는 그치. 좀 가지고 시작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함도 있고, 그게 좀 합이 맞아서 그 절박함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더 뚜렷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네.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네. 있었던 거고, 어떤 경험들이 계속 쌓여 있다 보니 조금 더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네,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는 거 자체는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뭐 이렇게 리서치도 하고 만들어보고 처음으로 하는 도전들도 해보고 이런 거는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긴 했어요. 아침부터 이제 퇴근 시간까지 일을 하고 맞아. 그 이후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 제가 굉장히 못하는데 사실 좀 부끄러운데 영어는 조금 일찍 했었거든요. 아, 그 전부터? 회사 다닐 때부터? 아, 그렇지도 않았구나. 네. 그냥 영어 못해요. 아, 그러면 영어 잘 네. 못해도 유학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점수만 넘으면 되는데 그 생활- 시험 영어랑 생활 영어는 다르니까. 생활 영어 못해도 갈 수 있어요, 유학? 저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업은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가서 절박하면은 근데 그건 오디션 있어요. 프로그램 보는 거 같아. 근데 그건 있어요. 확실히 20살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저랑 같이 들어온.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외국인 고등학교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들이 훨씬 영어 잘하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눈치가 눈칫밥이 조금 무섭지. 조금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영어는 못 알아들었는데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야. 뭐 프로세스 이런 게 삶에서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외국이랑 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어요. 그럼 유학 갈 때 좀 뭐가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용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용기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용기다. 용기다.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무서웠어요? 되게 무섭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설레는 게 좀 컸고, 드디어 내가 가는구나. 가는구나. 아, 이거를 시작할 수 있구나. 이게 조금 커가지고 사실 그 무서움 모르다가 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아, 가니까 막상. 가니까 살아야 되고 막 거의 살림 꾸려야 되고 진짜 사람들이랑 소통해야 되고 수업 들어야 되고 과제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뭐 워낙 물가도 비싸고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졌는데 막상 가면 또 한국인들 어디 가나 많고 서로서로 잘 도와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막상 가서 부딪히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죽으란 법 없다고. 다 사람이다. 똑같은 네, 다 사람이다. 사람이라 그냥 부딪히면은 또 근데 미술 쪽은 꼭 유학을 가야만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유학을 가고 싶었던 거는 제가 지금 간 학교의 분위기나 그 교수님들이나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좋아서였거든요. 저희 학교가 엄청 자유로운 학교예요. 자유로운 만큼 되게 무서워. 아무것도 안 해도 졸업이 돼버릴 수도 있어. 아, 자기 역량만큼 그걸 쌓고 네, 나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제 생각을 깨우는데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틀에 박힌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펼치지 못했던 어떤 생각들을 조금 자유롭게 펼치고 싶은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도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런 질문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유학이 돈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네. 알파 값이 계속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을까요? 네, 전 이거는 조금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돈하고 바꿀 가치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저는 감사하게도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이 막 넉넉하진 않아요. 유학을 막 쉽게 턱턱 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진 않지만 가족들이 저를 굉장히 신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내서라도 조금 투자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사실은 그게 저희 가족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이거는 약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를 믿어준다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제가 못 믿어가지고 사실 스스로를? 네, 회사 다닐 때 왜냐면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이게 사라지면 이게 몇 년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생활비가 됐든 이게 뭐 어쨌든 저희 돈은 유한한 거니까. 네, 유한한 거니까 저희 언니의 더 윤택한 생활일 수도 있고 저희 엄마의 더 윤택한 생활과 맞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걸 쓰기가. 네. 그래서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나는 못하겠어. 나는 그걸 바꿀 수 없어. 이렇게 계속 말해도 가족들이 이거는 너 거야. 너가 가야 해. 약간 이렇게 계속 너에게 오히려 더 용기를 네, 넣어줬구나. 오히려 가라. 어. 막 써라. 이거 가라. 이렇게 말해줘서 그래서 갈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아서 갔어요. 나는 이거 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면 나만의 바람이 아니고 제가 가족들의 바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수 너가 엄마거나 언니야. 만약 근데 너 동생이 그런 선택을 하고 싶대. 그럼 어떨 것 같아? 난 진짜 잘 못했을 것 같아. 그렇게 지지를. 나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의 언니나 엄마였다면 그렇게 못해줬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받아보니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사람도 받아본 사람이 베푼다고 그런 건가? 받아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받아보니까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어. 존경하게 됐어. 사랑 이상으로. 뭔가 나보다 훨씬 마음이 넓은 사람들, 나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가족? 이라는 느낌이 받아서 나도 그런 가족이 돼주고 싶어. 와, 약간 울먹이냐 왜? 아씨. 나는 너가 너의 어떤 좋은 충분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루트로 가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걸 다 내려놓는 것 자체부터가 나는 나라면 못 그래.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그러니까 확인받은 게 있는데 내가 가족들로부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두려웠던 건 그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지지받는 것도 싫었던 게 아니라 이 지지받아서 내가 갚아줘야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던 거야, 나는. 굉장히 이의적이 된다. 왜냐면 이걸 지지받았을 때 나는 더 성공해야 되고 이런 무게는 또 지기 싫은 거야.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그래서 나 근데 갔는데 이렇게 써서 갔는데 성공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미술 하고 싶은 건데 그 미술로 돈까지는 얻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떡하냐. 나는 그 부담돼서 난 싫다 이렇게 말해도 감사하게도 언니랑 엄마가 난 그냥 너가 행복한 걸 선택하길 바라는 거야. 너가 지금까지 이걸 안 했잖아. 근데 지금은 하고 싶다며. 그럼 해야지. 이렇게 말해줬을 때 그 부담까지 지워주는 게, 너가 가족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게 그런 진짜 내 행복을 바라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뭐 어떤 기대. 투자를 해서 기대를 하고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있겠지. 당연히 잘 있겠지. 되면 좋지. 잘 되면 좋고 바라시겠지. 그런 걸 바라시겠지만 그게 호프지 막 해야 무조건 되는데 절대적. 안 되면 어떡하지? 조건. 이런 그런 거를 나한테 부여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작품 활동 하고 계시죠? 저는 주로 설치로 많이 풀어내고 있어요. 주요 주제는 뭔가요? 주제는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휴대폰이나 어떤 온라인이 생기면서 생긴 이미지들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생리 과정으로 생겨나고 있나 이런 거를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거를 좀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서지수 작가의 작품이 여기 있네요. 데뷔 네, 그쵸. 데뷔 전에 작품의 일부인데 참 감명 깊었던 거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되게 친구들의 다양한 얼굴, 이러한 얼굴들을 전시 일부로 채웠어요. 그 작품을 각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까지가 작업의 일부였다라는 그거를 듣고 좀 진짜 색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용기 있게 내게 셀카를 보내줬는데 작품의 소스로 근데 내가 줄 게 없는 거야. 이 친구들의 그 사진으로 만든 작품들이 비싸지길 바라며 뭔가 이렇게 보답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치. 용기를 내준 거니까 사실 나는 그때는 이게 데뷔 전이기도 해서 뭣도 없는 작가잖아. 아무것도 없는 지금 신뢰할 수 없는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작품을 하는데 그냥 친구라는 명목하에 사진을 줬다는 게 작품으로 쓰라고 그게 너무 고마웠어. 서지수 작가의 작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QR코드, 포트폴리오 QR코드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핸드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보시고 호기심 있으면 이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었잖아, 원래. 그쵸. 네, 정말 작품들이 좋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작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서 친구이지만 진짜 한 관객으로서 정말 응원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집에 이제 작품 2개 있거든요. 오늘 유학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사실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정보성보다는 그냥 그 마음? 유학을 가기까지의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진짜 한참 바쁠 텐데 이렇게 듣는 이가 나와주는 친구. 평범한 친구. 평친. 오늘은 그러면 이쯤에서 대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이가 정선 말하는 이 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